네, 안녕하세요. 주잘할 주알못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이전 영상에 이어서 가치 투자 스타일을 트레이더 투자 스타일보다 선호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가치 투자자가 꼭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 스타일을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트레이더는 주가에 베팅하는 것이고 가치 투자자는 실적에 베팅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보다 실적을 맞추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선호합니다. 증거는 정말 많습니다. 그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펀드는 뭐고, 액티브 펀드랑 인덱스 펀드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펀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돈을 모으고요. 그 모인 돈을 이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음, 금융상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신 투자를 해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액티브 펀드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잘 고르면 전체 시장의 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게 펀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는 펀드 매니저가 마음대로 주식을 운용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펀드예요. 그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트레이더들의 투자 논리와 좀 유사하게 운용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 투자 액티브 펀드도 있기는 한데 극소수고 한국 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시장 전체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으로 사놓고 기다리는 방식의 투자를 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펀드입니다. 이 가치 투자 스타일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일단 주가를 매니저가 유의미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시장 전체를 사놓고 기다리자. 라는 가치관의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은 많습니다. 그 어느 방식이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 1969년부터 1998년까지 30년간 수익률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미국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액티브 펀드 대비 1300%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리자산 운용 데이터에 따르면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순자산 상위 50%, 52 펀드 기준으로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각각 72.21%, 31.09%입니다. 인덱스 펀드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5년간 액티브 펀드 주식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로 오히려 적자 상태입니다. 또 이제 지난 2007년에 워렌 버핏과 헤지펀드인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내기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 둘은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인덱스 펀드와 헤지펀드, 그러니까 이거 액티브 펀드거든요. 헤지펀드 중 누가 수익률이 높은지 내기를 했고, 이 가치 투자자의 대명사격인 워렌 버핏은 인덱스 펀드에 걸고, 프로테제 파트너스는 헤지펀드에 걸었습니다. 그 10년 뒤 집계해 보니까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약 7%의 수익률을 올렸고요. 헤지펀드는 연평균 약 2%의 수익률에 그치면서 인덱스 펀드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주가를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액티브 펀드는 주가를 못 맞춘다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인덱스 펀드 대비 장기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주가를 장기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실적은 어떨까요? 그 어떤 기업을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실적은 비교적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담배 회사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담배 회사의 매출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변수들을 이렇게 발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수 곱하기 흡연율 곱하기 시장 점유율. 그 세 가지 변수 모두 사실 과거 대비 크게 안 변하는 변수들입니다. 그 우리는 아마 상당 부분 담배 회사 연간 실적은 예상치 대비 크게 차이 안 나게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반면에 그 제약회사의 내년도 매출액을 예상해 본다면 이건 매우 어려운 게임입니다. 뭐 매출액의 주요 변수가 이런 방식이겠죠. 뭐 신약 승인 가능성, 신약 목표 환자 수, 뭐 신약 가격 등등에서 이런 변수들은 사실 너무 예상하기 힘든 변수들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게임은 피해서 안 해버리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실적을 잘 예상할 수 있는 기업만 고른다면 주가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적을 예상하는 게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치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로 실적에 베팅하는 게임이 가치 투자이고
실적을 예상하는 게 주가를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첫 번째 이유 때문인 건데요. 그 장기 투자 시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는 매우 예측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길 확률 70%, 지락률 30%인 게임에는 우리가 큰 금액을 베팅하기가 너무 불안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 도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게임을 10년 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죠.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적은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쓰게 될 거고요. 크게 땄다가 크게 잃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다가 10년 뒤 자산을 확인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실적에 베팅하는 가치 투자를 하면은 홀짝이 아니라 조금 더 벌고 덜 벌고의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잘 골라야 한다는 전제 한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투자 금액이 엄청 커서 기업을 아예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어떤 기업 사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그리고 적자는 내지 않을 기업, 재무구조 튼튼한 기업을 샀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기업이 연간 뭐 100억을 벌 수도 있고 200억을 벌 수도 있겠지만 적자만 안 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벌긴 버니까. 이런 게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기업을 인수할 만큼 돈이 많지 않고 그래서 소액 투자자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소액 경영진이 소액 주주한테까지 차별 없이 주주 환원을 하는가? 즉,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는가를 꼭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보니 그 기업이 버는 돈의 거의 100%를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에 쓴다면 우리는 그 기업을 아예 인수하려는 사람들과 같은 논리로 투자를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하면 내 대부분의 재산을 다 걸어도 무섭지가 않겠죠.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주식을 더 살 수도 있을 거고요. 투자금 자체가 트레이더들보다는 훨씬 커지게 되고 조금 덜 버는 경우는 있어도 크게 잃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산 증시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 복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분기당 5%씩만 벌어도 월급 400만 원에 월섭이 15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10년 뒤에 거의 15억 가까이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분기당 5%만으로도 자산이 금방 커집니다. 이런 효과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앞서 설명한 대로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적자 내지 않을 기업이고 재무구조 튼튼해서 채권자한테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돈이 많이 남는 기업을 찾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장기 투자 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낮아져 있을 확률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를 계속 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케이크를 10명에서 나눠 먹고 있다가 5명은 빠진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내 몫은 2배가 늘어나죠. 이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어떤 기업이 가치가 100억짜리 기업인데 10년간 자사주를 계속 사서 유통주식수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기업 가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나눠 먹을 입이 절반은 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주식 가치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따라서 좋은 기업을 잘 골랐고 그 기업이 자사주를 계속 사는 기업이라면 주식 가치는 오히려 10년 뒤에 급등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사주는 기업을 사야겠네요. 맞습니다. 자사주를 사는 문화가 잘 되어 있는 미국의 S&P 500 지수와 자사주 사는 문화가 거의 없는 한국의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는 장기간 지속 상승했고 코스피는 다들 알다시피 박스피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 주주환원 정책에서의 차이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눠 먹을 입이 줄었으니까, 즉 자사주를 기업들이 매수해 왔으니까 주식 가치가 계속해서 오른 거고요. 한국 기업들은 그런 거 없이 트레이더들의 도박판이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레벨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업을 잘 고르는 능력만 배양하고 장기 투자한다는 가정이라면 저는 주식 평가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많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고 뭐 싸게 사는 법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필요하고요. 장기 투자 시에도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고 뭐 분할 매수하는 것들은 꼭 지켜야 될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시려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장기 가치 투자로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선행 조건은 기업이 돈을 벌면 소액 주주한테도 준다. 인데요. 한국 주식 대부분이 이 조건에 해당하지를 않아요. 최근에 아무래도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이 여러 매체에서 많이 나오시는데요. 저는 존리 대표님이 책이나 여러 방송에서 흘파하신 내용을 다 동의해요. 그런데 조금 더 미국 시장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영구히 발생하는 자산만이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 거고, 당장 살수록 유리한 거고 그런 것이지, 한국 주식은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고, 단순히 인기 투표로 인해 주식 가치가 좀 결정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장이 무조건 이기는 시장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미국 주식을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